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이 가장 인상 깊게 보인 이 사진, 이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요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것. 이게 지난 한 1년 동안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화두가 되었었는데요. 이 사진 한 장으로 이 미중 패권 전쟁이 말 그대로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그 내년 대선 때까지, 미국의 대선 때까지 미국과 중국이 화해 무드로 갈 가능성이 그 언제보다 커졌습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솔직히 좀 황당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.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이 지금 물밑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죠. 지난 4월인가요?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파티장에서 뭐 밥송을 하고 뭐 기타도 선물하고 분위기 좋게 하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국빈 방문하기 전에 미국 국빈 방문하기 전에 이 조 바이든 정부 특히 미국 공화당이나 미국 그 의회 인사들이 좋아하는 중국을 때리는 발언들, 즉 양안 문제에 있어서 이 대만의 현상 변경을 원치 않는다는 등 이런 강경 발언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하면서 직접 해버렸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최근 들어서는 그 주한 중국 대사의 그 야당 지도자를 만나서 이제 한 대화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또 이제 정쟁화되고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중국 대사를 뭐 추방해야 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러니까 한중 간에 좀 안 좋은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좀 안 좋은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그 천병이 돼서 중국과 싸우고 있는 동안 뒤에서 이렇게 싸우라 해놓은 그 미국은 오히려 중국과 테이블 밑에서 서로 손잡고 서로 짝짝꿍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배신감을 느끼게 하죠. 그리고 솔직히 좀 그 뭐랄까요, 이런 그 중국이 저는 예전부터 이제 중국들 일 때문에도 사업 때문에도 많이 갔고 중국에서 이제 그 몇백 명이 되는 직원들을 관리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2의 예전에는 공장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제2의 소비 시장이 됐다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는 백화점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을 만큼 우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, 예전에.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매년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홍콩과 중국을 포함해서 매년 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매년 한 600억 달러 정도의 그 무역 흑자를 보면서 우리가 그 독일과 그 일본에 대해서 매년 한 200억 달러씩 해서 400억 달러 정도 그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통해서 우리가 한 거의 100억 달러 가까이 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, 왜냐면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니까요. 그런 부분에서 이 중국이 한 방에 그런 무역 적자를 대부분 다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른 이념 20세기, 그 21세기, 이제 20세기의 그 옛날 냉전 시대의 그런 이념 논쟁으로 중국 시장을 놓친다는 건 진짜 안타깝고 한스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그런데 더더욱 그 한심한 건 그 요번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대통령,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 양안 문제에 대해서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은 지지하고 그다음에 대만의 독립을 미국은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시진핑이 당연히 이제 이 정도면 영린을 이제 안 건드리는 거니까 이 만나줬죠. 만나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싶어한다라는 이제 그 의사를 전달했고 조만간에 미 대선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미중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졌습니다. 이 시진핑과 블링컨이 나름대로 이제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그 미중 패권 전쟁에 지난 한 1년, 2년 동안 특히 중간 선거를 전후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됐고 그 때문에 그 우리나라까지 포함된 뭐 한
그 한미일 삼각동맹, 군사동맹까지 이제 간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,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포위 전선을 구축하고 그랬었는데,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천병이 돼서 날뛰었죠. 한심하게. 그 바람에 지금 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에 날아가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킨다, 이런 말을 해버리면서 완전히 그 윤석열에게 막 우쭈쭈 하면서 이렇게 앞에 나가서 중국과 싸우라고 해놓은 그 뒤에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와보면 완전히 한국은 외톨이가 돼버린 거죠. 이로써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더 고립돼 버린 겁니다. 이 동북아에서 가장 그 고립된 존재가 돼버린 거죠. 즉 중국에서의 우리 시장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기업들은 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이 윤석열이 이 거침없이 뭐 중국 탈중국 선언을 뭐 집권하자마자 5월달이니까 그 나토 정상회담 가면서 뭐 기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통해서 그 탈중국 선언을 해버렸죠. 공식적으로.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어느 나라도 그러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, 그 시장을 놓치면 중국, 그러니까 이 자국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본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 안 하죠. 그런데 우리 동네 바보용은 해버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제 미국의 국빈 방문을 가기 전에 외신들을 만나서 립 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중국과 대만 양안 문제에 대해서 뭐 이 대만에 대한 중국이 현상 변경을 군사적으로 하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그런 말도 구체적으로 했는데, 그 직전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, 그 원칙을 지킨다는 걸 전제를 해서 그 전쟁이 안 나고 이제 평화적으로 잘 양안 문제가 해결돼서 좋겠다,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, 이거는 앞에 전제를 깔아야 될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걸 아예 무시하고 중국의 대만에 대해서 물리적인 현상 변경을 원치 않는다, 지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죠.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그 한국이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중국과 이 뭐 수교를 해서 교류하는 동안 원칙이 정경 분리, 정치는 중국은 사회주의, 우리는 그 민주주의, 자본주의죠. 그리고 이 중국은 그 말 그대로 독재 정치고, 우리는 뭐 민주화된 국가가 됐으니까 이제. 근데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서로가 이제 정경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이제 잘 교류해 왔는데, 이제 그 원칙이 깨져버린 거죠. 자, 그 결과는 이 무역 수지 현황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무역 수지 적자가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러니까 당선된 게 3월이고 취임한 게 5월인데요. 지금 5월, 작년 한 1년여가 지나는 동안 매달 무역 적자를 기록했어요. 그리고 이 대중국 무역 수지만 봐도 이러한 그 결과를 이해할 수가 있죠.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터지기 전에까지만 해도 중국과 홍콩을 포함해서 우리가 매년 약 6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봤던 시장입니다. 근데 이 시장이 지금은 그 대중국 무역 적자를 보는 시장으로 바뀌었죠. 이 피해가 굉장히 큰 겁니다. 그리고 물론 그 이 피해를 이렇게 중국 시장을 놓쳤지만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고 언론들이 나오는데요.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인데,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 무역 수지를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로 본다 할지라도 그 매년 한 2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데, 이 2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우리는 매년 그에 준하는 뭐 100억 달러 그 이상의 그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주는 걸로 해서 그 무역 균형을 맞춰줍니다. 한마디로 그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우리가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. 그게 대외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에서 공개되는 수치만 봐도 매년 200억 달러 정도 남는 것 같지만,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
우리가 주한미군에게도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어요. 주둔비로.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. 그런 돈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거래에서 우리는 남기는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더 손해만 보고 있죠. 이제 무역 수지를 봤으니 경상 수지를 봐야 되는데요. 이 경상 수지라는 건 우리가 뭐 상품이든 서비스든 뭐 다른 모든 어떤 교육을 하든 간에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 돈과 외부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달러 모두를 합치는 토탈에서 이게 그 매달 돈이 남느냐 마이너스 났냐 이걸 따지는 건데요.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매년 그 수십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봤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우리가 플러스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8월 같은 경우 29억 달러 굉장히 큰 손실을 받고 지난 1월 달 물론 에너지 부분의 수입이 굉장히 커서 그렇긴 하지만 42억 달러라는 엄청난 그 손실을 봤죠. 이런 그 경상수지 적자가 나오면서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는 그 경상수지 흑자가 매년 플러스가 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이 말뜻은 우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 돈 벌어서 해외에 투자해 놓고 해서 해외에서 배당 수익으로 들어오든 무엇이 들어오든 안에 그 해놨던 것들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 펀더멘탈에서는 이제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죠. 그 이유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. 우리는 그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그 3월 달인가요? 3월 달 동결했을 때부터 해서 우리는 계속 2023년 들어와서 계속 동결로 가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가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동안 계속 금리를 올렸습니다. 그래서 그 금리 상단이 5.25까지 올라갔죠, 연. 근데 우리나라는 연 3.5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1.75 정도 우리와 그 미국 간의 금리 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이런 상태다 보니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면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원화로 환전을 해서 그 원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차손 위험에도 노출되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이 원화의 원화가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무역 수지도 부정하고 부족하고 오를 때 한국 원화 자산에 투자할 메리트는 굉장히 떨어집니다. 그래서 작년에 뭐 그 회사채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죠.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그 한국 그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주식 시장에서 직접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거는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전 세계 우리가 1, 2위 업체를 갖고 있는 그런 산업에 한정돼서 그 몇 개 그 지수 관련 대형주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만 이루어졌을 뿐이지 대부분의 종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나갔습니다. 그런 면에서 이 굉장히 투기적인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죠.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. 그 요번 달은 미국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. 하지만 그 올해 내에 이제 6개월 남았는데요. 올해 내에 미국은 2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. 이 말뜻은 그 자칫하다 25 베이스 포인트만큼이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5.75까지 올라갈 수 있고 우리하고 벌어지는 게 거의 한 2.25%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투기적인 외국인 자금도 우리나라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커요.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이에 맞춰서 우리도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노티스를 줬는데요.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그 한계 기업들은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. 벼랑 끝으로. 네.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는 더 가속화될 수 있고 확실히 우리나라는 올 하반기에 뭐 무역이 좋아질 거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보다는 올 하반기에는 더 혹독하게 어려워질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자기 기술과 자기 시장을 갖고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줄여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갖고 계시면 이 경기 침체 속에서는 오히려
그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살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만 삽니다. 그지만 사는 종목들이 뻔해진다는 거죠. 근데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줄여놔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미중 간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화해의 손길을 뻗친 건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. 최악의 시나리오. 그래서 이게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도 바뀌든지 해야지. 안 그러면 이거 진짜 쪽박찹니다. 예, 진짜 쪽박차요. 걱정이 진짜 태산 같습니다. 우리 시장 이러다가 이제 우리 시장 진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. 아시겠습니까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